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보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알아봐달라고 댓글 요청을 해주신 우리 미주보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알아봤는데요. 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희귀병을 치료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아크인베스트에 캐시우드가 투자한 기업으로도 또 유명했었는데, 여기 주가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했을 때가 200불까지 상승했었어요. 사실 이 기업의 과거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이 좀 들쑥날쑥했습니다. 이게 좀 들쑥날쑥했지만 이 당시의 주가 변화는요, 어떤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이 치료제가 상용화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이게 거의 상용화를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가가 200불까지 올라갔을 때는 그냥 기대감만으로 정말 대단한 기업이고 유전자 편집 기술로 노벨상까지 받았고 앞으로 세상을 정말 크게 바꿀 기업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한 200불까지 상승했었다가 지금 현재 39불 정도 되는데, 제가 이 영상을 한 4년 전에 다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4년 전에 제가 다뤘던 영상을 다시 한번 봤는데,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도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유전자 편집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부터 좀 어떤 개론적인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다룬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4년 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때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나름대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냥 유튜브 검색창에 미주부 크리스퍼라고 검색하셔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참고로 이런 건 저 아닙니다. 이거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아무튼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는 제가 쭉 보니까 이때 당시에 크리스퍼 테라피스틱스 주가가 한 80불 정도 했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매수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 라는 게 결론이었더라고요, 이 당시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잠깐 상승했던 시기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시기는 아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다뤘었을 때가 이 정도였어요. 보니까 2020년 한 9월 정도, 이때 당시에는 제가 만든 적정주가 템플릿도 없던 시절입니다. 제가 적정주가 템플릿을 만든 게 2021년이니까 아무튼 자, 이때 영상을 보시고 바로 한 2배 정도 주가가 급등한 걸 보신 분들은 역시 이런 영상 믿으면 안 돼라는 또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겠죠. 아마 그런 댓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댓글들을 한번 보면 다 좋은 댓글들이 대부분 많지만 아마도 그런 댓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런 시절은 잠깐 반짝이었고 2023년, 2021년부터 쭉 거의 한 3년 동안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2023년부터는 되게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냥 미래 성장 가능성만 믿고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 높은 가격에서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 2023년과 2024년에 되게 좋은 시기를 또 놓치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출이 동반되지 않은 바이오 기업에 투자할 때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돈나무 누나로 유명한 아크인베스트에서 11월 30일자로 공시를 했는데 162만 주를 매수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맞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 수가 아마 이건 것 같고, 162만 3,878주를 추가 매수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 정도면은 언제냐면 11월 30일이니까 대략적으로 이 시기를 보면 주가가 한 50불에서 52불 그 정도였습니다. 조금 더 최근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51불, 55불 이런 정도 가격대였어요. 그러니까 아크인베스트가 만약에 이 시기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한 50불 전후의 가격에서 매수했을 테니까 지금 39불의 가격에 우리가 만약에 매수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아크인베스트가 이 당시에 매수했던 가격보다는 저렴한 가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면 되겠죠. 자, 참고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내용을 봤더니 11월 30일에 이 162만 주 정도를 매수했고 계속 물량을 줄이다가, 여기 보시면요, 물량을 줄이다가 갑자기 물량을 또 늘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스타트클럽에 올려드린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제가 만든 이 적정주가 템플릿에서 매출 성장 기대감 대비로 봤을 때 이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2025년에
굉장히 높은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전년 대비 한 800% 정도 되고 2026년에는 한 338%.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매출 볼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량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남의 말만 듣고 그냥 판단하는 것보다는 내 기준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평균 성장률 조정값을 300%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성장률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 기대감 대비 적정 주가가 한 106불 정도가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은 이런 정량적인 이 기대감 대비로 봤을 때는 진입하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1차로 해본 거고, 이제부터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죠. 이 정도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29일자 이 리포트를 요약해드린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이 리포트인데,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보니까 어제 날짜로 최근 리포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보고 우리 스터디 클럽에 한번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최신 건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계속 좀 봐야 되니까. 자, 먼저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자,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은 캐스개비 정도로 발음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치료제로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이 신약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요약부터 한번 보면요. 자, 이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 버텍스 파마슈티컬스랑 협력해서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 들어간 치료제를 승인받은 최초의 기업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2024년 4분기부터 수익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다음 주 실적 발표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지금 여기 보시면 계속 주가가 힘든 시기를 계속 겪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임상 한 1단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되게 좋아 보였어요. 예, 이게 심혈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 크리스퍼 테라피스틱스를 포함해서 이제 좀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은 재무 상태가 중요한데 한 19억 달러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최소 3.6년 동안의 이 재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리포트가 굉장히 좀 분량이 꽤 되는데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해드린 부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캐스갭이라는 유전자 편집 신약이 2023년 12월에 FDA 승인을 얻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랑 영국, 캐나다,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규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좀 기대가 될 만하죠, 이런 부분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4년 3분기 말까지 얼마 전이죠. 딱 한 명의 환자만 주입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실적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아니었는데 이제부터 45개의 이 치료센터에서 4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캐스갭의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치료비가 비싼 만큼 굉장히 또 큰 수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고, 수익 분배는 버텍스와 이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60대 4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24년 4분기부터 상당한 수익 성장을 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자, 이 리포트의 이 투자 논점은, 자, 이 대상 환자가 미국과 유럽에서 3만 5천 명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시장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향후 12개월 내에 목표 주가가 한 81달러 정도 되니까 지금 주가 기준으로 보면 2배 정도,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걸로 기대가 되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포트에서는 이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어떤 개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상에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되게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좀 재밌게 잘 만들었던 영상이니까 좀 쉽게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영상 한번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 같은 역할을 하는 이 효소 물질로 유전자를 이렇게 딱 잘라서 문제가 되는 유전자를 치료해서 다시 우리 몸속에 주입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이제 체외 방식이 있고 체내 방식이 있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체외 방식은 그러니까 환자의 세포를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환자의 몸속에 넣어서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유전자만 딱 편집해서 치료하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체외 방식으로 하면 정확도는 높아지겠지만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체내 방식도 있는데, 체내 방식은 그냥 약물을 우리 몸에 주입해서 이제 이 표적 치료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체외 방식에 비해서는 우리가 딱 목표로 한 부분만 치료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서 부작용의 우려도 있다고 해요. 대신에 이제 비용적인 부분은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 방식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방식인데,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 유럽의 이 기술을 사용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대상 환자가 35,000명에 달하고 했지만, 좀 더 이 약물을 결합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혀 보면 16만 6천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성이 굉장히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포트에서는 이 부분도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목적의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5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혈관에 뭐 콜레스테롤이나,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이 끼면서 뭔가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혈압부터 여러 가지, 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이런 혈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뭐 고지혈증 약이나 여러 가지 약을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시면 지금까지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었던 그런 심혈관 질환을 일회성 치료법으로 끝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 규모도 굉장히 좋고, 이런 심혈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또 이런 질환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혈관 건강이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기술이 나오면 정말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꼭 이 회사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걸 떠나서 정말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면 정말 기꺼이 투자해서 정말 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 캐스갭이라는 이 약물 치료를 받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1인당 100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 비용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억 원 정도 되잖아요. 100만 달러 정도면. 그러니까 정말 경제적 능력이 되는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이 리포트에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금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싼 치료법이다 보니까 각 나라별로 어떤 정부 지원에 대한 어떤 그런 제도적인 것도 서로 논의 중에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1인당 치료 비용도 좀 더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회사의 큰 수익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치료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는 결론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는 81달러라고 하고 현재 주가의 거의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스위스, 뭐 사우디 같은 곳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기라는 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심혈관 질환 관련된 치료제도 큰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정도 가격대면 진입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게 리포트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의견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2월 21일이 실적이니까 여기 분기별 매출을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메모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면 알 수가 있을 테니까 다음 주면 2024년 4분기 매출이 나올 거고, 아마 2025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 어떤 또 실망하는 뭐 그런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연간 매출 컨센서스를 봤을 때도 이제부터가 정말 매출이 폭발하면서 이 주가를 보시면 한 3년 이상 횡보하는, 어떻게 보면 지루한 여정을 끝내고 2025년에 크게 상승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재무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기대가 생기는 기업이라고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인수합병 가능성도 있지만 인수합병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역량, 그런 기술적인 그런 시기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상용화가 2025년에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정도의 가격대가 제가 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매출 성장 기대감으로 봤을 때도 매력적인 구간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도요, 2월 21일 날 좀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고 2월 21일 날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이 정도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이 숫자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사의 입장, 회사의 발표가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 날 저도 메모를 해 놓고 실적 한번 체크해보고 일단 스터디 클럽에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밀착 종목은 아니지만.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의 투자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